AI로 인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그리고 해석하는 이미지들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공상과학 장르의 AI가 만든 이미지를 보고 다양한 장르의 다른 이미지와 함께 어떻게 AI로 이미지를 제작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미지를 AI로 해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이미지는 미드저니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성을 원하는 이미지를 글자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크게는 피사체 및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생성될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마지막으로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버전 및 화면 비율 등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 합쳐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미드저니를 통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미드저니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드저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을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와 연결하여 디스코드를 통해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드저니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였는데 이 영상을 제작한 2023년 4월의 경우 사용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유료 구독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드저니와 연동된 디스코드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는 이매진입니다. /이매진을 입력 후 탭을 누르게 되면 본격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작은 오션, 바다라는 아주 간단한 한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프롬프트만으로도 AI가 열심히 4개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며 생성 퍼센티지가 올라감에 따라 이미지도 더 또렷해집니다. 우와 씨. 완성된 4개의 이미지 중 특히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아래 U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눌러 업스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열심히 업스케일링을 하는 동안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롬프트도 입력해보겠습니다. 이전 이미지에서는 아주 큰 파도가 존재했는데 이번에는 잔잔한 바다, 카모션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멋진 이미지가 뚝딱 나왔고 세 번째 이미지가 특히 마음에 들어서 업스케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에는 조금 더 사진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전 프롬프트에 photorealistic, 사실적이란 단어를 추가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카메라 렌즈 종류까지 입력해 조금 더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입력되는 프롬프트가 모두 영어이지만 영어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국어처럼 영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조금 뒤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 지금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한 끝에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이미지 4개도 완성이 됩니다. 우와, 이게 뭐야? 곧이어 앞서 요청하였던 업스케일링 이미지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업스케일링은 한 단어 프롬프트인 바다로 만든 4개 이미지 중 두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링을 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업스케일링이 진행되며 디테일이 추가됨과 함께 원본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링된 이미지의 경우 파도 끝부분에 부자연스러운 패턴이 추가되어서 다시 한번 업스케일링을 진행해 보았고 파도 끝부분의 부자연스러운 패턴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에헤이 조졌네 이거. 비슷하게 잔잔한 바다의 세 번째 이미지 업스케일링의 경우도 디테일이 추가되며 원본과는 조금 변형된 모습이 나왔고 사진 느낌의 바다 이미지 역시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앞서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 이미지가 잔잔한 바다였는데 조금 심심하니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북이를 새로운 피사체로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카메라 각도에 대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카메라가 바다에 반쯤 잠긴 듯한 느낌의 물반, 공기반의 절묘한 샷과 함께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수면에 반사된 거북이의 모습까지 처리된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이미지에서 카메라 각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 이번에는 프롬프트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의 조감도를 추가한 바다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만 추가했는데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다양한 높이를 설정해 주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물고기들까지 추가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바다를 위에서 바라본 각도였는데 이번에는 거북이를 위에서 보는 각도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방 귀여운 거북이들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프롬프트를 그대로 카피한 뒤 바닷속에 산호초를 추가시키는 프롬프트를 적고 카메라의 각도도 조감도가 아닌 물반 공기반의 각도를 요구해 보았습니다. 아주 예쁜 이미지와 함께 아직까지 거북이 학습이 부족한지 무언가 이상한 형태의 거북이 이미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역시 이전 프롬프트를 사용하되 사진 같은이라는 형용사와 렌즈 관련 표현을 추상적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귀여운 거북이와 함께 바다 표면에 반사된 거북이 등이 마치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롬프트의 키워드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용한 프롬프트의 abstract, 추상적인이라는 표현 옆에 점묘화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훨씬 더 동화 같은 느낌의 알록달록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고 곧이어 파라미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전묘법 스타일과 함께 꿈같은이라는 형용사와 카메라에서 피사체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하는 기법인 심도 촬영을 추가하고 거기에 더해 빛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발광 효과도 넣었습니다. 완성된 이미지의 피사체인 거북이는 또렷한 반면 아랫부분과 윗부분은 마치 초점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흐릿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거북이 등껍질의 색감도 마치 빛나는 것 같은 효과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핵심 키워드는 전묘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묘법을 삭제하고 포르투칼 블루잉크 패턴으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앞선 이미지와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역시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개성이 강한 키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전 키워드 대신 등각투영 다차원 종이 아트 스타일이란 키워드를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봤던 모든 스타일과 전혀 다른 느낌의 개성 끝판왕의 귀여운 종이 혹은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느낌의 거북이가 탄생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뭔가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자아내는 이미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경우 미드저니 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버전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모델 1에서 5까지 존재하며 이 밖에 새롭게 개발 중인 테스트 모델과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리즈 모델이 존재합니다. 같은 미드저니 안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다양한 파라미터 중 버전 파라미터입니다. 그럼 앞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거북이 프롬프트를 똑같이 사용하고 거기에 더해 애니메이션용 모델인 리즈까지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하나만 추가했는데 생성되는 이미지 스타일이 아주 크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라는 개념에 대해 알았으니 새로운 파라미터인 스타일라이즈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경우 수치가 낮을수록 프롬프트 설명에 충실해지며 수치가 높아지면 조금 더 프롬프트 설명을 벗어나더라도 스타일이 강한 자유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앞서 니지 모델의 스타일라이즈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라미터에 오류가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방금 사용한 니즈 모델의 경우 스타일라이즈 파라미터가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니즈가 아닌 가장 최신 버전의 모델인 버전 5와 함께 10이라는 낮은 수치의 스타일라이즈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바다 표면에서 수영하는 거북이 중 바다 표면이 대부분 이미지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스타일라이즈 수치만 10에서 1000으로 올린 이미지입니다.
이전 이미지에 반해 확실히 빛과 색감의 개성이 강해졌으며 바다 표면도 덜 강조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전 프롬프트에 퀄리티 파라미터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드저니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구독으로 구매한 사용 시간이 차감됩니다. 이미지 하나당 차감되는 시간 단위가 1이라고 한다면 퀄리티를 2배로 늘리면 이미지 생성에 2의 시간 단위가 차감됩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를 5번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인 5배의 퀄리티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색감이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네요. 이처럼 퀄리티 수치를 높이면 더 디테일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만 프롬프트에 자세한 설명이 없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굵직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는 3가지 핵심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프롬프트, 두 번째는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파라미터 변수이고, 이 모든 내용이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프롬프트가 인공지능을 통한 이미지 생성의 핵심이기에 영어를 잘 몰라도 손쉽게 원하는 이미지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방법과 아예 이미지를 통해 프롬프트를 찾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AI가 인터넷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인 영어로 트레이닝되고, 그렇기에 영어를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몰라도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필요한 영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빙챗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매력적인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픽사 스타일의 귀여운 강아지, 뽀글뽀글한 강아지 털, 거기에 더해 강아지의 핵심인 발바닥 젤리와 강아지의 일상 및 배경까지 요청하였습니다. 한글로 입력하였지만 순식간에 빙챗이 원하는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작성된 영어 프롬프트의 내용이 제대로 적힌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딥L 인공지능 번역을 활용해서 한글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충분히 내가 원하는 내용임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미드저니 AI로 넘어가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하고 파라미터에는 이미지의 비율과 퀄리티만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젤리가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심장을 고통스럽게 하는 강아지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AI를 AI로 사용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서 이미지는 충분히 귀여웠지만 포즈가 너무 단순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강아지지만 슈퍼맨 옷을 입고 구름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강아지 그림 프롬프트를 역시 빙챗과 딥L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지 귀엽습니다. 이처럼 AI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프롬프트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미지 스타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미드저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익스플로어 기능을 통해 인기가 많은 이미지들을 살펴보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슈퍼맨 이미지가 있으니 이 이미지는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미지를 묘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태양빛 효과 및 빛 효과에 대한 설명과 고화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영어라 잘 모르겠는 내용은 인공지능 번역인 딥L을 활용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에 갇힌 듯한 이번 여성 이미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분명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이지만 마치 철학적 의미까지 담은 예술 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경우 파라미터에 창의적인 이미지 제작에 사용되는 크리에이티브가 사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이미지 생성의 시작과 끝은 프롬프트이기에 아예 프롬프트를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모두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되었고 이를 생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프롬프트를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기도 순으로 보면 역시 귀여운 강아지가 1등이고 로고, 음식 광고 같은 이미지, 빵댕이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은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얼마 전 미드저니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통해 프롬프트를 생성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최소 미드저니의 프롬프트 상점에서 돈을 내고 프롬프트를 살 필요가 없어졌으며
아주 다양한 이미지 혹은 본인의 사진의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이 만들게 하여 새로운 창작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단 아래 형형색색의 네온빛을 발하는 컵 이미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판매 사이트에서 이 이미지를 따서 저장하고 미드저니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이미진이 아닌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이미지를 설명하는 4가지 프롬프트가 바로 제공되며 이 프롬프트를 다시 이미진으로 돌려보면 어떤가요? 원본 이미지와 아주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describe라는 명령어는 원하는 이미지를 재생성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지만 본인의 사진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무한한 창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헬기샷으로 찍은 사진을 디스크라이브를 통해 인공지능이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하고, 이렇게 생성된 프롬프트를 앞서 가장 개성이 강했던 등각투형 다차원 종이 아트 스타일에 사용되었던 모든 형용사들과 합쳐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새로운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달 단위도 아닌 주 단위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림 실력이 거의 원숭이 수준인 저도 온갖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통해 본인의 분야 혹은 새로운 분야를 더욱 쉽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치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량이 폭증하였듯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사무직과 예술 분야의 생산량이 폭증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언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듯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 혹은 통합되는 경우는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도구라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사람보다 더 잘 활용한다면 과연 그 끝은 무엇이 될까?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도구도 더 잘 활용하고 실질적인 능력도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순간 사람의 철학적 존재 가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축복처럼 보이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인공지능들, 그 달콤함 속에 빠져 최종 종착점에 대한 고민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